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연속이라 현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것은 소설이라 시청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께서 소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정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저에게는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채 측근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3월 5일 미국 반역자들을 처형시키겠다는 소식이 급보로 전해졌습니다. 3월 5일 반역자 처단을 위해 현재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미국 내셔널 가드 사령관 돈 포드 장군은 3월 3일 플로리다에 병력 3만 3천 명을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미국 찰스 플린 장군은 3월 3일 플로리다 전역에 군대 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마이클 플린 국방장관은 3월 3일 플로리다에 펜타곤 헬기와 탱크를 배치할 것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채측근 군 장성들은 모든 일정을 3월 5일에 맞추어 백악관 DC 워싱턴에서 미국 반역자들을 처형시키기 위해 미국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댓글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채측근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백악관에서 반역자 처형을 시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사항이 이제야 현실로 미국에서 보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비포이츠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은 군법에 의해 현재 통제되고 있으며 위원들은 체포되었고 중공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며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2021년 1월 29일 뉴스 본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비포이츠뉴스닷컴은 동 기사를 내보내면서 부제로 중공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공과의 전쟁은 1월 28일 이미 끝났다라고 전하면서 미국 전 해군 정보장교인 시메온 파커스 말을 인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중공은 대만 침공을 시도하여 왔다. 대만에는 세계 통화 개편을 위하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지원하는 금이 보관되어 있다. 파커스에 따르면 미국 대만 연합군이 전투기와 중공 전투기 사이에 공중전이 있었고 이 전투에서 중공이 대패하였다고 합니다. 신세계의 질서를 추구하던 중공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스위스 주리히 은행가에 따르면 1월 29일까지 패전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중공은 전쟁 패배로 원대한 재출발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진보주의 엘리트가 추진해온 글로벌리즘이 재발동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미국 피보이츠뉴스닷컴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유럽 딥스테이트가 붕괴된 후 중공을 중심으로 딥스테이트가 재차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소설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시청자분께 전해드리는 고급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 채측근을 통해 전해받은 고급 정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판독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 아무 대가 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한 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걸어오신 위대하신 분이 뜨시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보가, 이 소설이 진짜든 가짜든 허위든 시청자분께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SNS를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성폭력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을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키면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 피해서 불로장생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하며 어린아이들을 죽기 직전 주사를 혈관에 꽂아 산채로 빨아먹는 짓을 하면서 희덕거리는 극악무도한 소아성애자들, 이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짐승입니다. 저들에겐 짐승도 양반 표현입니다. 악마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악마 행위 영상을 차후에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바티칸의 여러 소아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티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많죠. 네. 자, 바티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티칸 한 칸 띄우고 포르노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바티칸하고 뭐 유아 성범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티칸에서 전례 없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 근데 그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폴란드와 도미니크 공화국에 있는 거기도 이제 그 지역에도 천주교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여러 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거 빨간색 쳐야 되는데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는데 이번 건 2017년도 거예요. 3년 후에. 자,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죠? 예, 뭐 어쨌든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바티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탈출했어요. 탈출이라기보다 그냥 바티칸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티칸의 이제 천주교 성직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바티칸 내부에서 조사를 하도록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못하고 있었고, 바티칸 안에서 이제 재판을 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바티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는지 끌려 나왔는지 모르죠. 근데 나와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신비하게 죽었대요. 신비하게. 네. 말이 좀 해석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데, 근데 여기에 나타난 그 포르노가 뭐냐? 10대 소년들이 카메라를 향해서 자위를 하는 성행위가 160개가 넘었고, 성행위도 강간을 당하고 성인에 대해서 강간당한 것도 나왔다. 그 영상의 숫자는요, 영상의 숫자도 있었는데 지워졌나 봐.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가 지워버렸네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이 사람은 또 재밌게도 여행 중에도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카인으로 채워지는 콘돔을, 이 코카인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직접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쾌하니 뭔가 이제 바로 티가 나거든요. 본인들이 먹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인 게 아닐까 싶지만은 정말 그러지 않기는 바랍니다. 어쨌든 콘돔에다가 코카인을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이게 바티칸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몇 개? 3개. 이게 택배가 3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항에서 발견돼서 적발이 돼서 이걸 누가 구매를 했느냐? 바티칸에 이제 물어냈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밀리에 물어간 거죠. 이런 택배가 왔으니까 받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택배가 간 거랑 조금 티가 났겠죠. 일반적으로 올 때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리고 해서 안 받은 걸 겁니다만, 경찰은 그 마약이 담긴 그 콘돔 그걸 이제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의 택배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티칸의 또 성범죄 이렇게 검색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바티칸에서 수녀의 성폭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데 수녀들이 성폭행을 당한 거죠. 신부들한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티칸에 있는 그 하나의 월간지가 그 기사를 취재를 했어요. 했는데
그 편집을 하지 마라는 압력이 있어서 이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취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거면 나는 사임을 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동성애 바티칸에 있는 판사가 남자아이 포르노 소유로 지금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바티칸이 아동 포르노 수사 후에 외교관을 구속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외교관은 이제 바티칸에 소속이 된 외교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티칸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바티칸에 신학교에서 이제 포르노를 봤는지 어쨌는지 찍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특별 조사관 임명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바티칸 서열 3위. 이게 좀 심각하네요. 이게. 바티칸 서열 3위의 추기경이 아동 성범죄로 기소됐다. 자, 이거는 포르노를 본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성폭행을 한 겁니다. 누가? 바티칸의 서열 3위 추기경이. 여기 이 기사는 이제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이 추기경 이름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2017년 기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이 지금 바티칸입니다. 물론 개 중에 일부는 몇 %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추악한 신부가 몇 명이고 제대로 된 신부가 몇 명인지 아니면 교황도 포함이 되는지 이게 몇 %인지 모르겠어요. 50대 50인지 이런 추악한 사람들은 정말 1%밖에 안 되는지 2%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천주교인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이렇다는 겁니다.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교황도 물론 아동 성매매 포함해서 특히 부정선거하고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정말 마땅히 죄를 받을 사람들에게 죄를 받도록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아동 성범죄의 어느 것도 정말 이건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성범죄의 안전지역이 있다? 그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티칸에 있는 특정한 어떤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악마인 거고요. 사탄인 거고요. 이것을 끝까지 잡아 넣어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종교를 건들면 안 된다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이렇게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밥 먹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막 토할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거 좋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트럼프를 돕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조금 보기 역겨운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각오를 좀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노르웨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소아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주 추악한데요. 이거 멀리서 보면요. 어떤 성이에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념탑이에요. 뭘 기념하는 기념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날에 이제 그 주변에 출입을 막고 비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곳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떤 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입이 묶여 있어, 밧줄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어서 이제 별로 아이 안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네, 옷을 안 입고 있죠. 이 정도 노출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시내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노출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모자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진 보십시오. 지금 애를 가지고요. 이게 즐겁게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이 될 법도 한데 아이의 표정을 좀 확대해 보시면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또 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예? 오른쪽 손은 이렇게 왜 올라가 있냐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마지막 오른쪽, 이게 제일 오른쪽 사진입니다. 애들을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발로 지금 아이를 밟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밟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입양한 아이를 막 사정없이 막 이제 뭐 죽여버린 그런 사건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인데, 뭐 그 사건만 자꾸 논란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누가 봐도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이.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고 나서 왼쪽 사진들을 보니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특히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성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이런 미치광이들한테,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이런 미치광이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자기 뉴스 까보기에 왜 준 PD하고 같이 나왔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 중에 우리 준 PD만큼 샅샅이 뒤져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꼬라지들 방송에 내보내는 거 보기 힘들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오방송에서도 여러분 그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으면 급히 준 PD가 새로운 걸 다시 뒤져서 오늘 다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또 들려드릴 겁니다. 뭐 새로운 사실이 좀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이미 걸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고 이미 보도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도가 된 건데 이거에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때는 자, 뭐 A하고 지금 와서는 B. 네. 제가 지금까지 이 북한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드렸을 때 아마 계속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 의견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과거에 이 정권이 말했다거나 이 정권 인사가 말했다거나 또는 문재인이 말했던 걸 제가 토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말하고 있는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타기가 이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될 게 저희 방송에서 북한 원전 건설과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이게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돼서 특히 이 정권의 탈원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분노했고 누구보다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저는 우리 손상기 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그동안 계속 유사히 봤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정권이 추진하는 그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말하는 게 틀리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오전에 민주당 윤준병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가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윤준병에 이어서 오늘 헛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예전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있었던 조한기라는 사람입니다. 조한기. 한기가 들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는 논의 어디에도 없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 그랬어요.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넨 게 이건 거짓 보도다. 이건 거짓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의전비서관이다. 그래.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게다가 생중계되지 않았냐. 근데 이게 그렇게 그때 건네졌다고 USB가 건네졌다고 발전소가 담긴 게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기가 찰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팩트 왜곡이잖아요. 그렇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 진실은 뭐냐? 문재인이 직접 말했어요. 발전소라고 말한 적은 없고 나는 발전소와 담긴 영상자료 USB를 줬다. 이거를 2018년 당시에 문재인이 직접 말했다니까요. 즉 조환기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한기가 지금 와서 또 엉뚱한 소리 또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자, 조한기 말로는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 발전소가 담긴 USB를 건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저희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문재인이 직접 발전소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넨 걸 직접 얘기했다. 2018년에. 이걸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팩트를 왜곡한 채 없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자, 이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는. USB 거짓이라고 했던 조한기가 그 말이 뭐냐면 도보다리에서 건넸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USB 건네 그 자체를 부정하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말인즉슨 네. 도보다리에서 건넨 게 아니다. 다른 데서 건넨 거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넨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게 문재인이 USB를 건넸다는 걸 한 번 더 입증시켜 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입증시켜 준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이제 핑계 삼아 이제 자기가 한 말 거짓말이니까 그걸 핑계 댄다는 게 진짜 준 걸로 이제 그러니까요. 문재인의 말을 확실히 이제 의존비승하니까 문재인의 말을 확실히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사람이 USB를 마치 안 준 것처럼 요도를 호도하고 그렇지. 이렇게 뭉개려고 했는데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팩트가 있으면 진실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드러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국 USB를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건넨 것 그것까지는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한번 해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를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다 어떤 생각